상황의 본질이랄까? 특히 인구랑 경제 문제,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또 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 하는지 좀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이 교수님 자료를 보면요. 한국이 어쩌면 국가적 쇠락으로 갈 수도 있다. 뭐랄까, 거의 벼랑 끝에 서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아직 그 심각성을 잘 모르는 것 같다. 이런 경고도 하고요. 위기를 넘어설 기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걸 아주 강조하고 있죠. 교주님이 말씀하시는 4대 대업곡이 인구, 경제, 정치, 안보 이렇게 네 가지 큰 위기고요. 근데 동시에 3대 기회도 있다. 한류 같은 문화 강국 면모, 또 기업이나 기술 경쟁력, 그리고 4차 산업혁명과 인재주의 시대. 이걸 다 얘기하셨어요. 오늘은 특히 인구랑 경제 위기,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춰보죠. 네, 첫 번째가 역시 인구대업곡입니다. 핵심은 뭐 다른 것보다도 초저출산 이거죠. 이 교수님은 합계 출산율 1.3명 미만 이걸 초저출산 단계로 보시는데 한국은 2002년부터 이미 2단계예요. 사실 사회가 계속 가려면 최소 1.6명은 돼야 한다고 보는데 한참 모자라죠. 1.3명 미만. 근데 그 숫자 자체도 문제지만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길래 대업곡이라고까지 하는 걸까요? 좀 더 설명해 주시죠. 가장 바로 오는 충격은 역시 생산 연령 인구, 그러니까 15세에서 64세 인구가 확 줄어드는 겁니다. 당장 2040년이면요, 2024년보다 한 730만 명 정도? 그리고 2050년 되면 1190만 명 가까이 줄어들 걸로 예측이 돼요. 730만 명이요? 잠깐만요. 2040년에 줄어드는 730만 명이면 지금 대구랑 부산, 전라북도 인구로 합친 거랑 비슷하다고요? 와. 네, 맞습니다. 그 정도 규모예요. 그러니까 경제 활력, 잠재 성장률, 내수 시장 이게 그냥 동시에 급격하게 쪼그라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더 심각한 건요. 진짜 경제 활동의 중심인 핵심 노동인구 25세에서 54세 인구가 줄어드는 폭이에요. 이게 2040년에는 450만 명, 2050년에는 790만 명 넘게 줄어들 걸로 보입니다. 이건 뭐 바로 경제 공급 능력, 국가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죠. 2020년만 해도 우리가 OECD에서 핵심 노동인구 비중이 2등이었거든요. 근데 2047년 되면 최하위로 떨어진다. 이런 전망까지 나와요. 와, 인구 수도 수지만 고령화 속도가 유독 빠르다는 것도 진짜 문제잖아요. 네, 맞아요. 그 속도가 정말 문제입니다. 한국은 고령 사회, 그러니까 65세 이상이 14% 넘는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 20% 넘는 사회로 가는데 불과 8년 정도? 2017년부터 2025년이면 된다고 봐요. 이게 프랑스는 38년 걸렸고 빠르다고 했던 일본도 9년 걸렸거든요. 비교가 안 되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2050년 되면 65세 이상 인구가 40%를 넘어요. 극초고령 사회죠. 그러다가 2067년에는 고령 인구 비중이 생산 연령 인구 비중을 앞질러요. 46.4% 대 46.3%. 진짜 인구 구조가 완전히 뒤바뀌는 거죠. 와, 정말 듣기만 해도 좀 아찔한데요. 인구 문제가 이 정도면 당연히 경제도 쉽지 않겠네요. 그럼 경제 대업곡, 이건 어떻습니까? 특히 일본이랑 많이 비교하잖아요. 네, 일본이 90년대 초에 법을 꽈지고 또 저출산 때문에 잃어버린 시대 겪었잖아요. 작년에 우리나라 1인당 GDP가 일본을 추월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이 교수님은 우리 상황이 일본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하세요. 더 위험하다고요? 왜죠? 일단 우리 합계 출산율이 일본의 거의 절반 수준까지 떨어졌고요. 고령화 속도는 훨씬 더 빠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13년째 2012년부터 저성장 국면이고요. 게다가 뭐 보호무역주의 같은 국제 질서 변화나 안보 불안 요인도 우리가 더 크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원화는 엔화랑 다르게요. 기축통화가 아니잖아요. 이게 또 큰 약점입니다. 인구 구조나 외부 환경 말고도 우리 경제 내부적으로도 좀 복합적인 문제들이 있는 거죠. 그럼요. 갈수록 심해지는 양극화 문제, 특히 소득 상위 10%라 하위 50% 격차가 크고요. 또 노인 빈곤율도 너무 심각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부채의 덫, 이게 진짜 문제입니다. 작년 4분기 기준으로 보면요.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0.5%, 기업부채 비율은 122.3%. 이거 세계적으로 정말 높은 수준이거든요. 국가 채무 비율도 계속 늘어서요.
보통 비기축통화국은 60%를 위험선으로 보는데 이걸 훌쩍 넘어서 2065년에는 156.3%까지 갈 거하고 전망돼요. 그러니까 결국 초저출산, 초고령화, 이게 저성장을 부르고 그게 또 양극화를 빈곤 심화시키고 결국 부채 증가로 이어지는 이런 악순환이네요. 네, 바로 그 악순환의 고리가 지금 형성되고 있다는 거죠. 인구랑 경제 위기만 해도 정말 심각한데 이 자료에서는 정치랑 안보 위기도 같이 언급하고 있죠. 그리고 위기만 있는 게 아니라 기회도 있다고요? 그건 좀 어떤 내용인가요? 간단하게만 짚어주시죠. 네, 정치 쪽은 뭐 극심한 양극화랑 사회 통합 능력 상실, 리더십 부재, 이걸 정치 대업곡으로 보시고요. 안보는 아시다시피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불안정성, 불확실성, 이게 안보 대업곡이라는 거죠. 하지만 동시에 이 위기를 넘을 수 있는 3대 기회도 있다고 하는데요. 첫째는 뭐 K컬처 힘 아시잖아요. 문화 강국으로서의 잠재력. 둘째는 반도체 같은 일부 산업의 압도적인 기술 경쟁력. 그리고 마지막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더 중요해지는 우수한 인재들. 그리고 이걸 잘 활용하는 인재주의를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와, 정말 한국이 거대한 협곡 앞에 서 있는데 저 너머로 건너갈 발판도 아주 희미하게나마 보이긴 한다는 거군요. 오늘 쭉 들어보니까 인구 절벽이랑 경제 위기가 서로 막 영향을 주면서 만드는 이 상황이 정말 심각하네요.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자료는 결국 이런 위기들을 넘고 기회를 잡으려면 국가 운영의 틀 자체를 바꿔야 한다. 인재주의 국가를 완전히 대전환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요. 이걸 해낼 수 있는 시간이 그 골든타임 혹은 뭐 치유의 시간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정말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아주 절박한 진단이죠. 시간이 정말 빠르게 가고 있다는 이 경고 앞에서 당신은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이게 그냥 남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사회, 그리고 어쩌면 당신의 미래에 직결된 문제일 수 있거든요. 이 질문 앞에서 어떤 고민을 시작해 볼 수 있을지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